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다리가 점점 약해져서 걷기도 힘들어지고 손이 떨려서 찻잔 하나 잡기 어려우며 심지어 기억력이 흐릿해져 방금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조차 잊어버리는 일 말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한국의 고령자 70%가 이런 문제를 겪고 있지만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몰라 조용히 참고만 계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0년 넘게 노인의학 분야에서 일해온 김민석 박사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 각지의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자기소개와 현재 겪고 계신 증상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박정훈이라고 하고 72세이며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박사님 말씀처럼 요즘 손떨림이 심해지고 걷기도 불안정해졌습니다. 계단 몇 칸만 오르려 해도 금세 지치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맞아요, 박 선생님. 많은 어르신들께서 손떨림이나 다리 힘 빠짐을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아시나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작은 실수들 때문에 이런 증상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박사님? 그렇다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이지요, 박 선생님. 다음 순서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비법들을 알려드릴 테니 매일 조금씩 실천하시며 건강과 자신감을 되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이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0세이신 이 선생님은 서울에 거주하시는데 박 선생님처럼 비슷한 증상을 겪으셨어요. 늘 몸이 무겁고 걷기조차 힘들며 계단만 오르려 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무릎까지 아파서 고생하셨죠. 그분은 이런 상태를 평생 안고 살아야 하나 하며 일상조차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까봐 늘 불안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상담과 실천을 시작하신 지 단 몇 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손발 떨림도 줄어들며 몸은 한층 유연해지고 마음까지 밝아지신 겁니다. 이제 이 선생님은 공원에서 가벼운 산책을 즐기고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며 집 앞 작은 정원까지 스스로 돌보실 수 있게 되셨어요. 선생님, 대체 어떤 방법을 하신 건가요? 저도 따라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박 선생님. 이 선생님께서 하신 방법들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 예를 들면 올바른 호흡법, 부드러운 마사지, 그리고 연령에 맞춘 적당한 운동들이었죠. 다음 순서에서 한 걸음씩 자세히 안내해 드릴 테니 박 선생님께서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며 건강과 자신감을 조금씩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 저는 정말 기쁩니다. 그렇다면 왜 근력 약화, 손떨림 균형 상실 같은 문제가 나이가 들수록 자주 발생하고 심해질까요?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60세 이후부터 자연스러운 노화로 인해 근육량이 점차 줄어드는데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한국국립노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매년 평균 2%의 근육량과 3%의 근력이 소실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혈액순환까지 원활하지 않으면 산소와 영양소가 근육과 뇌로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손발이 쉽게 저리거나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소 스트레스가 많고 운동량이 적어 관절이 굳고 뼈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를 악화시키지요. 이 모든 원인이 단순히 나이 들면 당연히 그렇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상태를 더 나쁘게 만든다는 점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럼 단순히 쉬거나 보약을 먹는 것만으로 좋아질 수 있는 건가요? 박사님, 아니면 또 다른 점에 신경 써야 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박 선생님, 단지 쉬고 보약만 챙긴다고 해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누워만 있으면 좋아질 거라고 오해하시는데 오히려 이렇게 하면 근육은 더욱 약해지고 혈액순환은 느려집니다. 실제로 연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부드러운 마사지나 적절한 운동, 긍정적인 마음 관리를 함께할 때 비로소 근본적인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리와 허리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혈액순환을 돕고 가벼운 걷기와 심호흡을 실천하면 통증 완화뿐만 아니라 수면질 향상, 심리적 안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알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잘못된 습관을 고치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박 선생님께 매일 간단히 따라할 수 있는 몇 가지 단계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잘못된 습관은 줄어들고 점차 몸 상태가 좋아지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신경 쓰셔도 건강과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으니 걱정 말고 함께 시작해 보시죠. 지금부터 박 선생님과 청취자 여러분께 근육 약화, 손 떨림, 균형 감각 저하를 개선할 수 있는 단계들을 하나씩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고 집에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매일 꾸준히 실천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1단계 종아리와 팔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손바닥과 손가락 끝을 이용해 아침 저녁 오후 10분 정도 천천히 마사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이완되며 신경 자극에도 도움이 됩니다. 분당 서울병원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마사지가 고령자의 쥐나 저림 증상을 완화해 준다고 합니다. 2단계 근력을 높이는 가벼운 운동하기. 예를 들어 의자를 잡고 까치발 들기를 15회 하거나 물병을 들고 팔을 굽혔다 폈다 하며 운동해보세요. 이런 운동은 근육과 체력을 길러 손 떨림을 줄이고 걷기를 안정되게 도와줍니다. 미국 노인병학 저널에 따르면 이렇게 가벼운 운동만 4주간 해도 고령자의 근력이 20%나 개선된다고 합니다. 3단계 심호흡과 이완 연습하기. 자기 전 코로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4초를 센 뒤 입으로 천천히 내쉬기를 5, 7회 반복해보세요. 이 방법은 신경의 긴장을 풀고 뇌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수면의 질과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한수면협회에 따르면 잠들기 전 심호흡을 하면 고령자의 수면의 질이 30% 이상 좋아진다고 합니다. 4단계 필수 영양소 챙겨 먹기. 우유, 참깨, 호두, 등푸른 생선과 같이 칼슘, 마그네슘,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자주 드셔보세요. 이런 미량 영양소는 신경과 근육을 튼튼히 하고 몸을 유연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2, 3회 꾸준히 섭취하시면 확실히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5단계 규칙적인 생활. 리듬 지키기 한자리에 너무 오래 앉아있지 말고 4쇼 후 60분마다 일어나 가볍게 움직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과 근육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 쥐나는 걸 예방하고 정신도 맑아집니다. 이런 방법이라면 정말 실천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어느 정도 꾸준히 해야 좋아질까요? 하루하루 빠지지 않고 23주만 실천해 보셔도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걸음걸이도 좋아지며 수면의 질 또한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23개월이 지나면 대부분의 불편한 증상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습관들을 평생의 일상으로 만드는 것이니 천천히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서 알려드린 단계들에 이어 한국의 전통 음식과 식문화를 바탕으로 박 선생님께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언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매 끼니마다 뼈와 근육신경 건강에 좋은 음식을 자주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역국 미역에는 칼슘, 마그네슘, 요오드가 풍부해 뼈를 튼튼히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일주일에 2, 3회 챙겨 드시면 천연 미네랄을 쉽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배추김치 유산균과 비타민C가 풍부해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소화가 좋아지면 영양소 흡수도 잘 되어 근육과 뼈가 더욱 튼튼해집니다. 순두부찌개, 부드러운 두부에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 위장에도 부담이 적고 근육을 강화하고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인삼차나 생강차. 한국의 전통 한방 재료인 인삼과 생강은 혈액순환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관절 통증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추운 날씨에 한 잔 드시면 한층 몸과 마음이 편안해질 겁니다. 이런 친근한 음식들로 일상의 식단을 채우시면 건강을 챙기면서도 정겨운 한국의 맛을 즐기실 수 있어 몸과 마음 모두 따뜻하고 편안해질 겁니다.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 정말 이해하기 쉽고 마음에 쏙 와닿아요.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확실히 알겠네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도 참 기쁩니다. 박 선생님,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올바른 전통 음식을 매일 조금씩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건강하게 돌볼 수 있답니다. 하루하루 천천히 변화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큰 그림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올바른 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악순환에 빠지기 아주 쉽습니다. 온종일 앉아서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점점 위축되고 관절 통증은 더욱 심해집니다. 대충 끼니를 때우며 영양을 소홀히 하면 기운은 떨어지고 만성 피로가 쌓이지요. 여기에 스트레스와 걱정까지 겹치면 잠은 깊지 않고 정신은 늘 불안정해집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노년의 일상이 무겁고 지루해지며 늘 타인에게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습관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상황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매일 가볍게 걷고 몇 분이라도 근육을 늘려주면 걸음걸이가 훨씬 안정되어 갑니다. 미역국, 김치, 두부 등 한국 전통 음식처럼 영양가 있는 음식을 챙겨 드시면 몸속에서 단백질, 칼슘, 비타민을 충분히 흡수해 체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심호흡과 부드러운 마사지로 마음을 편안히 하면 신경이 안정되어 숙면을 취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지요. 이런 소소한 변화를 조금씩만 쌓아가시면 더욱 가뿐하고 맑은 정신, 활기찬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닌 오히려 여유롭게 한순간을 소중히 즐길 수 있는 행복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습니다. 확실히 방법만 알면 나이 들어도 건강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중요한 건 이런 비법들이 모두 실천하기 쉽고 우리가 늘 접해온 전통과 음식 속에 담겨 있다는 점이지요.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조금만 꾸준히 하셔도 긍정적인 변화를 반드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박 선생님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기쁜 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나이가 들어서도 어떻게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드러운 마사지, 꾸준한 운동, 심호흡, 그리고 미역국, 김치, 두부와 같은 친근한 전통 음식을 통해 몸에 꼭 필요한 영양을 채우는 것까지 말이지요. 이 모든 것들은 아주 단순하지만 실천하기만 하면 큰 변화를 가져오는 소중한 습관들입니다. 박 선생님과 청취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나이가 드는 것은 결코 짐이 아니며 오히려 자신을 아끼고 가족 사랑하는 이들과 소중한 시간을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기라는 점을요.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이 오랫동안 소중히 여겨온 효와 정성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오늘 방송의 내용이 유익하게 느껴지셨다면 꼭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널리 알려주세요. 다 같이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건강에 대해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맞춤형 조언을 받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 선생님과 청취자 유저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자녀와 손주들과 함께 풍요롭고 정겨운 시간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한국의 오랜 가족애와 유대감처럼 오늘부터 조금씩 변화를 시작하시길 바라며 다음 건강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